네, 시청자 여러분 어서 오세요. 오프닝벨 2부의 장현리입니다. 이 시간 꽉 채워주실 전문가분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도 변함없이 최동기 전문가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보니까요. LG와 또 인적 분할하는 신설 법인이네요. LX홀딩스 각각 거래 재개로 상장을 했는데 네. 기대감과는 좀 다른 분위기가 연출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제 LG그룹은 원래 이제 구씨하고 허씨가 만나서 만든 회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허씨하고는 이제 분리가 되고 그리고 이제 구씨 집안도 계속 이렇게 계열사 분리를 하는데 근데 이번에 이제 그 LG하고 이제 LX홀딩스가 이제 분리되는데 그동안에 이제 LG 그룹이었던 4개 회사, 네. LG 하우스스, 그다음에 LG 상사, 실리콘웍스, 네. 그다음에 LG M&A가 일단 LX홀딩스로 가고 그다음에 나머지 있는 회사들은 주로 이제 뭐 LG 화학이 이제 크겠고 뭐 LG 생활건강, LG 전자가 있는데 사실 보면 이제 4월달에 보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거래가 정지될 때 그때 무려 아마 이 LG 주가가 한 39, 거의 40% 올랐었거든요. 네. 근데 그 뒤로 지금까지 우리 코스피스를 보면은 이렇게 주가가 오른 게 없거든요. 오히려 네. 빠졌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상대적으로 NAV가 이제 감소를 했지만 이게 주가에 반영이 안 돼서 일시적으로 이제 빠진 거가 하나 원인이고 두 번째는 또 LG 화학이 또 요새 매도 레포트 나와가지고 많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게 어제 한꺼번에 이제 반영이 돼서 아마 이제 하락한 것 같은데 일단 이제 증권가에서 어떤 그 적정가는 한 12만 원에서 14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조금 이제 반등을 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제 LS홀딩스는 아침에 좀 상승을 하다가 그래서 네. 어때는 완전히 뭐 LG는 빠지는데 이거는 오른다 하더니 역시 LX홀딩스 막판에는 5% 빠졌거든요. 역시 아마 이 종목들도 제가 볼 때는 어떤 뭐 특별한 이슈가 없는데 아마 LG 자체가 빠지는 건 동반 하락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 이 종목도 한 12,000에서 14,000이 일단은 적정 주가를 보거든요. 그래서 오늘 조금 오르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어느 정도 어제 하락으로 인해 가지고 네. 그동안에 어떤 하락 갭이 있었지만 그걸 어느 정도 이제 카바를 메꾸면서 일단은 이제 안정적인 흐름을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요즘에 또 하나 또 질문을 더 드려도 될까요? 네네. 요즘에 보니까 그 공모주보다는 하이힐드 채권 뭐 이런 쪽으로 또 관심이 더 간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이제 하이힐드 채권이 옛날에 네. 보면 이제 약간 이제 주식시장이 좀 안 좋을 때 보면 네. 이제 그 수익률이 안 유행하는 나오니까 네. 이제 하이힐드 채권에 또 그런 펀드도 있고 뭐 투자자들이 많이 몰렸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몰리는 건 뭐냐면 등급 자체가 이제 하이힐드라는 건 낮은 채권이거든요. 네. 대신에 수익은 좀 높죠. 근데 나중에 결과를 보면은 네. 또 하이힐드 채권 중에서 또 뭐 이런 정크 펀드로 가는 이런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채권의 어떤 수익률 자체가 뭐 네. 하이힐드라 하더라도 크게 높지는 않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래서 단순히 뭐 한 1, 2% 정도도 높다고 해서 그쪽으로 만약에 간다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우리 뭐 옛날에 우리 뭡니까 브라질이나 이런 남미 펀드도 뭐 수익률이 좋다고 갔다 네. 결국에는 만기 이제 전에 뭐 한두 달 전서부터 빠져가지고 이제 걷잡아서 하락하는데 네. 하이힐드 만약에 어떤 채권에 몰리더라도 만약 중도에 내가 팔 수 있는 어떤 거는 채권이라든가 아니면 뭐 펀드를 하더라도 좀 중도에 어떤 상환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거라면 제가 볼 때는 권유를 하는데 이런 채권들 보면 대기업은 만기 갔을 때는 뭔가 좀 사건이 터지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뭐 투자 네. 대상으로는 저는 뭐 나쁘다고 보지는 않지만 그 전에 좀 어떻게 좀 수익을 미리 챙길 수 있는 어떤 수단이 있다면은 저는 뭐 권유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고요. 우선 또 저희 또 방송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이수민 캐스터가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증시 상황 확인해보고 오도록 하죠. 이수민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시황센터 이수민입니다. 현재 장 개장한 지 1시간 4분 정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 견조하게 지키고 있는데요. 코스피 지수가 0.6% 강세 흐름 속에 3,184포인트 지금 지나고 있고요. 코스닥도 함께 0.3% 상승하면서 976포인트 선에서 흐르고 있습니다. 자, 매매 동향 코스피부터 살펴보시죠.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 유지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800억 원, 기관이 1,000억 원이 넘는 물량 담아내고 있고요. 이 틈에 개인들 지금 1,970억
1억 원 물량 출해내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한번 살펴보시면요.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세 이어지고 있죠. 외국인들이 700억 원, 기관이 171억 원 물량 출해내고 있습니다. 개인들만 홀로 950억 원에 가까운 물량 담아내고 있습니다. 네, 시총 상위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0.25% 강보합권에서 움직임 보여주면서 지금 79,800원 체결이 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약보합권 움직임입니다. 이어서 LG화학 오늘은 반등하고 있습니다. 1.8% 상승한 81만 8천 원에 체결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도 0.98% 빨간불 켜냈고요. 오늘 카카오가 장 초반부터 계속 내림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 하락, 현대차가 오늘은 4.3%까지 지금 탄력을 많이 키워냈습니다. 삼성 SDI와 셀트리온 각각 강보합권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지금 3%가 넘는 내림세 기록하면서 11만 8,500원에 체결이 되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은 1.3%, 반면에 강한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에코프로비엔과 펄어비스, 지금 카카오게임즈도 각각 강보합권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시젠이 오늘은 1.6% 탄력 붙여내면서 69,800원에 체결이 되고 있고요. SK머티리얼즈도 1%대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여기 CJ E&M과 알테오제는 강보합권 움직임 살펴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특징주 철강주 살펴보시죠. 철강주들이 고점 이후에 지금 조금 하락하는 모습이 보였었는데 오늘도 탄력받고 있습니다. 포스코 지금 강보합권에서 포스코 강판은 1.6%, KG 동부제철이 3%, 동국제강, 현대제철 모두 2%대 탄력 붙여내고 있고요. 문배철강과 대한제강도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제일제강, 휴스틸, 알루코 모두 다 1%대 빨간불 지켜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경남스틸, NI스틸, 부국철강까지 모두 다 지금 1%가 넘는 탄력 받고 있고요. 한국철강과 세아제강까지도 모두 다 빨간불 지켜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스펙 관련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요즘 스펙 관련주들이 굉장히 호재가 지금 상승장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신형 스펙 6호가 지금 29.1%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2,950원 체결이 되고 있고요. 뒤를 이어서 한화 SBI 스펙도 14%대, 삼성 스펙 19%, 교보 10호 스펙도 10%대, 키움제 5호 스펙도 13%대까지 강세 흐름 가져가면서 스펙 관련주들 거의 10%가 넘는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자동차 부품주 오늘 살펴보시죠. 구형테크 4%, 화신 12%, 지금 청보산업과 유니크도 2에서 3%대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고요. 네, 그렇게 자동차 부품주들, 자동차 대표주들과 함께 열심히 상승장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 시각 증시 상황 확인해보고 오셨습니다. 전반적인 분위기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 좀 들어볼까요, 전문가님? 일단 오늘은 좀 코스닥이나 코스피 모두 이제 상승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데 아마 지금 이제 코스피의 경우는 제가 이제 박스권을 예측했을 때 3,100하고 3,200선을 얘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코스닥도 일단 980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의 이제 근접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일단은 이제 5월 말이 일단은 오늘하고 이제 월요일이거든요. 네. 그럼 아마 제가 볼 때는 또 어떤 외국인이나 기관들, 또 펀드의 경우는 또 월말 기준으로 또 수익률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아마 좀 월말에 좀 강세를 보이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일단 오늘 보시면은 이제 우리 그 개별 종목을 보면 이제 남양유업이 일단 한행컴퍼니에 일단 3천억에 매각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워낙 악재가 많아가지고 이제 회사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일단은 매각함으로써 아마 이제 남양유업 투자자들한테 좀 어떤 그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오늘 보면은 이제 자동차 관련 주식들이 좀 오르고 있거든요. 네. 현대차나 기아차가 오르는데 지금 이제 차트상을 보면은 지금 21선에 그런 그 캔들이 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무너지면은 걷잡을 수 없이 또 하락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아마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그동안에 일단은 그 매도 일변에 한 3일 동안 지속적으로 매도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순매수를 전환하면서 일단은 좀 21선 위로 이렇게 돌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자동차 주식 그다음에 부품주까지도 지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핫한 종목들이
스펙인데 이 스펙은 사실은 이제 우리 일반인들이 투자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그 종목들입니다. 네. 왜냐하면 스펙은 이제 과거에 저도 보면은 이 종목들은 2,000원 부근에서 사야 돼요. 그러니까 2,000원 이하라든가 2,000원 이하에서 사면 일단 좋고 그다음에 2,000원 부근에 사야지 오를 때 사면 이거는 이제 계속 물리는 이런 종목들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스펙을 사게 되면은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빨리 올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스펙을 만약에 내가 투자를 한다면은 일단은 2,000원 아래에서 매수를 하고 그다음에 묻어 두셔야 돼요. 네. 그래서 한번 저기 뭐 오를 때 그때 또 재빨리 팔고 나와야지 잘못하면 또 이게 물리면 오래 가니까 그 스펙에 매매를 할 때는 항상 2,000원 초반대 2,000원 이하에서 사면 더 좋고 아마 네. 그렇게 하면은 수익이 뭐 거의 20-30%로 뭐 2배까지 나는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스펙에 대해서는 그렇게 매매를 하고 최근에 이제 스펙이 오르는 거는 이제 우리 메타버스 관련주들을 좀 많이 편입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 그런 요새 것 같아요. 메타버스 관련 테마주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아마 그런 쪽에서 뭔가 스펙에 대해서 이런 일반 투자자들이 좀 매기가 물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 그 파생의 경우에는 지금 선물이나 옵션의 경우 아직도 이제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상방으로 지금 열려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직은 그렇게 그 사람 외국인들이 좀 돌변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것 같은데 일단은 뭐 또 6월 초에 우리 옵션 만기일이 또 있기 때문에 아마 그때까지는 물론 이제 큰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아마 제가 볼 때는 뭐 다음 주까지는 뭐 일단은 이런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요. 또 환율도 일단은 좀 안정적인 흐름 보이고 있거든요. 지금 뭐 1,120원 아래에 있는 1,117원대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외국인들의 어떤 수급에 있어서는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남양유업이 상한가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자동차 관련주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위아 굉장히 좋은 흐름 보이고 있고요. 스펙 관련주와 메타버스 관련주 유의 깊게 살펴보시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관련한 소식도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저희는 조금 잠시 뒤에 보다 흥미로운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일매일 또 한 주 동안 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상승률과 하락률 그리고 또 다양한 이슈들을 통해서 점검해 보고 있는데요. 금요일마다 또 하락률 상위 종목들을 한번 지켜보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에 담아볼 수도 있고 담아보면 안 될 수도 있는 종목들 함께 또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최동기 전문가님만의 특별한 시각으로 만들어가는 시각 이슈킹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내용이 준비되어 있는지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오늘은 또 어떤 내용이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오늘은 일단 이번 주 네. 월요일부터 어제까지 4일 동안 어떤 종목들이 일단 하락률 상위 종목을 기록을 했고 그다음에 왜 빠졌는지 한번 네. 분석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보면 하락률 상위 종목들 이렇게 보면은 이 종목들이 이렇게 상승으로 반전하는 확률이 굉장히 적더라고요. 물론 오르는 종목들도 있지만 네. 대체적으로 일단 어떤 추세가 형성이 되니까 아마 이제 하락률이 높다는 그만큼 이제 하락폭이 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어떤 추세가 좀 하락으로 이어지는 게 많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상승보다는 하락하는 종목이 맞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도 물론 이제 하락보다는 상승이 많지만 네. 또 어떤 면에서 이제 고점까지 간 종목들은 당일에 또 이렇게 다시 급락하는 빠지는. 경우이기 때문에 네. 일단은 상승률 상위나 하락률 상위는 항상 우리가 워치를 하는데 네. 아마 하락률 상위 종목은 일단은 상승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많고 상승률 상위 종목은 또 계속 추세를 이어가는 종목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잘 이렇게 분석을 하면은 네. 뭔가 정답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이제 월요일 날 이제 5월 24일 보시면 이제 FNF 홀딩스 FNF가 이제 인적 분할해서 네. 일단 이제 홀딩스에서 이제 이렇게 분할이 됐는데 일단은 이제 그동안에 FF 그룹은 일단 이익의 대부분을 이제 패션 사업을 했었는데 이제 패션하는 사업이 FNF로 분리가 되면서 일단은 FNF 홀딩스는 약간 좀 손해 보는 기분이 아니겠는가 해가지고 일단은 주가 급락을 했는데요. 아마 이제 우리 하나투자연구원은 일단 시가총액을 분할비로 단순히 나누면 일단 지주회사의 가치가 1조 4천억이 되지만 적정 가치는 약 3,300억이니까 굉장히 갭이 크죠. 그래서 아마 FNF 홀딩스가 24일 날
하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삼형 SNC는 일단은 5월 21일 날 신규 상장된 종목이죠. 그래서 아마 상장일 날 아마 금요일로 기억이 나는데 따상을 기록했는데 일단은 월요일 날은 급락으로 일단은 반락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APS 홀딩스는 최근 급등에 따른 이제 급락, 그래서 외국인하고 기간에 일단 대량 매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사이토제는 일단은 CB 발행, 네. 5월 17일 날 약 300억 규모 일단은 공시를 했는데 일단 외국인의 매도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코아시다 옵틱스는 거래 재개, 그러니까 작년 7월부터 거래 정지가 됐었거든요. 네. 아마 전 경영진의 자본시장법 위반 해가지고 이제 상장 적격성 일단 실질 심사 대상으로 결정이 돼서 이날 이제 거래가 재개됐는데 일단 오히려 급락을 면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5종목은 좀 이따 자세히 보도록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샘시 NS 역시 5월 20일 날 신규 상장주가 되겠는데 이틀 연속 급등을 했어요. 네. 근데 이날은 이제 급등에 따른 어떤 급락으로 전환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로보로보 약 유상증자 100억대 발표를 했는데 일단은 하락세를 시현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현제약은 최근에 이제 급등에 따른 반락 해가지고 이제 치매 관련주에서 동반 죄송합니다. 하락을 했는데 일단은 이제 최근에 오른 거는 이제 백신 원료 원자 의약품 생산 시설 아마 다음 달에 완공한다는 소식으로 해서 급등세를 시현했는데 이날은 이제 급등에 따른 어떤 조정으로 인해서 일단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그다음 이제 에너토크는 우리 이제 원전 관련주로 지금 일단 테마주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자동차 감속기 및 밸브 개폐 장치를 전문으로 생산 판매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아마 보면은 이런 원전 관련주들이 좀 많이 또 테마를 형성하면서 올랐는데 이날도 장 초반에 급등 후에 아마 기간의 대량 매도로 급락으로 일단 마감이 됐습니다. 네. 한국 선재는 선재료, 그러니까 아이언더금 철선이라든가 스테인리스 강선, 제조, 가공 및 판매 업체인데 전일 일단 급등 주체,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아마 투신하고 아마 급등 어떤 매수함으로써 급등을 했는데 이날은 오히려 외국인하고 투신이 대량 매도로 전환하면서 일단은 급락을 했습니다. 네. FNF 홀딩스. 네, 보시죠. 그러면 일단은 이제 상위 1위 종목 FNF 홀딩스 어떤 회사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는 일단 1972년에 설립이 돼서 이제 84년도에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됐습니다. 우리 이제 MLB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브랜드 네. 있죠. 그다음에 MLB 키즈, 네. 디스커버리, 스트레이치 엔젤스 등 일단은 이제 브랜드가 결국에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성공적으로 일단은 전개가 됐죠. 그래서 네. 국내에서 일단은 가장 영향력 있고 글로벌한 경쟁력을 갖춘 패션 전문 회사로 성장을 했습니다. 아마 일단은 이 MLB는 2017년 홍콩을 시작으로 2019년에는 중국 시장까지 진출을 했고요. 2018년에는 이탈리아 프리미엄 패딩 브랜드 두부티카를 인수하면서 유럽이라든가 세계 시장으로 비즈니스를 이제 확장하고 있습니다. 아마 매출액이나 영업이 없으면 실적 자체는 작년에는 전년 동기 대비 좀 감소를 했죠. 그래서 매출액은 9,100억대에서 8,300억대로 감소를 했고요. 일단 영업이익은 1,500억대에서 1,200대로 일단은 감소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일단은 FM 홀딩스는 아마 신규 다시 이제 분할하면서 상장되면서 첫날 이튿날 21일, 24일니까는 그 금요일 날 일단은 다시 재상장되면서 하한가를 기록했는데 역시 24일 날 이날도 이제 하한가를 기록하고 이번 주 내내 일단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역시 보시면 일단은 뭐 투신이 계속 매도하고 있고 외국인 연기금들도 일단 상장되자마자 대량으로 매도를 함으로써 일단은 주가 추세 자체가 지금 하락을 계속 면치 못하고 있는데 이제 어제 보시면은 뭐 이제 외국인들 그다음에 연기금들이 다시 조금씩 사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아마 이 종목은 한번 이제 터닝을 할 때는 네. 그때는 좀 더 단기적인 수익은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차트 역시 완전히 뭐 급락해가지고 거의 이제 이평선 아래로 왔거든요. 네. 제가 볼 때는 지금 저수지에 있는데 아마 벗어나는 시점이 일단 매수 타임이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합니다. 삼형 SNC 이 회사도 이제 5월 21일 날 신규 상장된 종목 제가 뭐 자세히 분석했지만 좀 더 관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 어떤 습도 센서, 온도, 온습도 센서, 먼지 센서 및 센서 모듈 등의
개발, 제조, 판매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마 20년 이상의 업력이 있어가지고요. 아마 센서의 어떤 소재와 소재 기술, 그다음에 이를 교정 및 양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갖추고 있는 우리나라 유일의 환경 센서 전문 기업이 되겠습니다. 매출 구성은 치평, 온습도 센서가 47%, 고정밀 전장 부품이 44%, 상대 습도 센서가 4%, 먼지 센서 일단 4% 정도로 구성되어 있고요. 일단은 이제 매출액은 이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작년도에 136억, 영업이익도 2억이로서 뭐 영업이익률이 거의 뭐 1.5%대 굉장히 낮은 영업이익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신규 상장되면서 일단은 처음에는 이제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이날은 하락세를 면치 못했고요. 역시 우리 공모주들 보시면은 첫날에 뭐 기관 외국인 다 팔죠. 일단은 그러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이런 그날 상한가 쳤다고 미련을 가지시면 안 되고 네. 그 다음날 하한가로 갔거든요. 바로 가네요. 네, 그러니까는 우리들이 일단은 공모주에 대해서는 장이 만약에 하락일 때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렇게 지지부진할 때는 일단 첫날 상한가에 이제 팔고 바로, 나오면 될 텐데 우리 개인들은 오히려 매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참 안타까워요. 완전히 네. 뭐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어떤 매도 어떤 뭐 진짜 총알바지가 되는 네.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우리 공모주는 일단은 청약하신 분들은 네. 욕심 부리지 말고 첫날 그렇죠. 그냥 파시는 게 아마 이익을 그래도 극대화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역시 뭐 차트는 의미가 없고요. 그렇죠. 되고 그다음에 이제 APS 홀딩스 이 회사는 이제 94년 9월에 설립이 됐는데 아마 반도체 장비, LCD 장비, 컨트롤 기기 및 소프트웨어 제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이 됐습니다. TFT LCD 이게 이제 핫한 어떤 그 아이템이 될 텐데 일단은 이거는 아마 진입 장비업이 매우 높은 산업으로 대규모의 어떤 R&D 비용 그다음에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아마 대규모 초기에 설비 자금이 들어가는 어떤 그 업황이기 때문에 아마 신규 진입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산업이 되겠습니다. 동사는 디스플레이 및 반도체 장비 제조와 판매를 담당하는 장비 사업 부문을 신설회사에는 사업회사로 이전하였으며 분할 존속 회사로서 일단은 뭐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날은 이제 하락을 했는데 이 회사가 계속 적자가 지속이 되고 있어요. 보시면은 일단은 뭐 2018년, 19년, 20년 올해도 또 적자 예상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이 종목은 아마 외국인들이 기관이나 이런 어떤 적자가 지속되면서 대량으로 매도를 함으로써 일단 주가가 많이 하락했는데 역시 이제 외국인들이 24일부터 계속 매도를 하고 있고요. 투신은 뭐 조금 팔고 있고 어쨌든 간에 사모펀드도 계속 파는 모습. 그래서 이런 파는 거를 이제 개인들이 일단은 이제 매수하는 모습인데 일단은 주가 자체가 그동안에 많이 올랐거든요. 네. 보시면 뭐 8,000원대부터 거의 2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 이제 급락을 해서 조금 반등을 하는데 일단은 이날은 이제 급락세를 보인 APS 홀딩스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이토제는 어떤 종목이냐? 역시 이제 바이오 뭐 이런 그 관련 종목이 되겠는데 2010년에 설립이 됐고요. 순환 종양 세포 CTC 기반의 액체 성검의 전문 업체로서 2018년에 코스닥 상장 특례에서 상장이 됐습니다. 액체 생검은 암을 진단할 때 조직 생검 대신에 안전성, 편의성, 검출력 등의 장점을 가진 방법이며 바이오 마커로 CTC, 엑소점 등이 활용이 되는데 동사는 이러한 어떤 CTC 기반의 플랫폼을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CTC를 손상 없이 포획할 수 있다는 미세 다공칩을 개발했고요. 그다음에 세계 최초로 상용화 수준의 CTC 배양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적 역시 뭐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계속 이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 바이오 기업은 이제 당연히 이런 어떤 네. 그 뭐 재무 현황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 이날은 좀 사이토젠이 외국인의 매도로 하락을 했는데 이제 CB 발행 때문에 공시가 이제 빠졌는데 사실 뭐 CB 자체가 뭐 호재다 악재는 결국 이제 이 자금이 뭐 설비 투자라든가 뭐 좋은 데 쓰면 오히려 호재로 또 작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이 일단 CB 발행은 제가 볼 때는 90%는 하락을 하거든요. 악재예요. 제가 볼 때는 네. 일단은 뭐 호재도 될 수 있지만 일단 네.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냥 CB 발행은 악재라고 생각하면은 일단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사이토젠 보시면은 이제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하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모포드가 잠시 26일 날은 매수를 했는데 일단 또 24일 날 크게 하락을 했다가 이제 25일부터 상승하고 있지만 일단은 워낙 그동안에 이제 20일부터 3일 동안 하락폭이 크기 때문에 이거 뭐 오른 거는 이제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일단은 차트도 이제 121선 아래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아마 121선을 어떤 단시일 내에 돌파하지 못하면 또 계속 아래에서 지금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되는데 일단 RSI는 저수지에서 조금 이제 탈피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아마 5일선이 이제 돌파를 하려면은 제가 볼 때는 한 이틀 후 아마 다음 주 수요일 정도면 이제 5일선이 돌아설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때가 아마 매수 타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코아 시다 옵틱스는 일단은 이제 전 경영진들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해가지고 일단은 이제 거래 정지가 됐었는데 이날 이제 거래 재개가 됐는데 아마 거래 재개가 됐는데 오히려 주가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 스마트폰에 우리 렌즈 있지 않습니까? 네. 광학 렌즈를 개발, 제조, 판매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데 이 회사는 원래 이제 차바이오 아시죠? 네. 차바이오 앤 디오스텍에서 신설 법인으로 일단 분할해서 차바이오 그룹이 되겠습니다. 네. 아마 2019년 아마 3월 19일 날 이름을 이제 디오스텍으로 변경했고요. 그다음에 일단은 광학 사업을 주력 사업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일단은 뭐 엔터 사업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드라마 제작 및 음반 계획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네. 실적이 일단 2019년에 적자에서 흑자전을 했는데 네. 작년에 워낙 실적이 안 좋게 나와가지고 아마 그러네요.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외면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역시 이제 뭐 워낙 안 좋기 때문에 거래 정지가 됐겠죠. 그랬겠죠. 재개됐는데 일단은 24일 날 일단은 급락을 했고요. 그 동안에 또 이제 하락을 했는데 또 26일 날은 상승했지만 또 어제는 하락을 해서 지금 보면 이제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팔고 있고 아마 기타 법인들도 좀 최근에는 또 많이 파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주가 자체는 뭐 의미가 없죠. 지금 거의 뭐 2,100원대까지 왔는데 일단은 뭐 아직은 RSI도 바닥에 있는데 이런 종목들은 좀 적자가 워낙 크기 때문에 건드리지 않는 게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5월 25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마 삼성 SNC는 또 이제 신규 상장자 계속 이제 나오는데 상장 따상 기록 후에 이틀 연속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IM은 일단은 강흥 모듈 부품 생산 업체인데 최근에 급등 후에 이제 하락으로 반전을 했는데 지금 4일 연속 하락세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캐스텍 코리아 사실 뭐 잘 모르는 회사죠. 이 회사는 이제 윤상원 회장 등 최대 주주의 지분 매각 소식에 급락을 했는데 이 회사는 이제 특수 관계인하고 최대 주주가 온 보헤미아 랩소디 전문 투자인 사모투자신탁 이게 뭐 보헤미아 랩소디하고 뭐 관계가 있는지 회사인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일단은 뭐 매각한다 해가지고 이제 공시를 해가지고 주가가 빠졌는데 약 161억 원의 규모로 해서 일단은 공시가 나왔고요. 근데 이 회사는 이제 98년도에 LG전자에서 분산 회사가 되겠습니다. 종업원 지주로 분사가 됐고 자동차용 부품, 컴프레서라든가 터보 부품을 생산하는 회사가 캐스텍 코리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휴먼에는 또 외국인의 매도세로 이제 5일 연속 하락하고 있는데 이 회사는 이제 2021년 5월 달에 임시 주총이 있었는데 아마 그 2호 안건이 이제 분할 계획서 승인의 건인데 일단은 부결이 됨으로써 아마 회사가 어떤 기획하는 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이날 하락을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어떤 뭐 단순 물적 분할 계획이 일단은 차질을 빚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주가가 일단 외국인들이 매도를 인해서 5일 연속 하락을 했고요. 파라텍은 역시 증자 납입일이 28일 오늘이거든요. 아마 증자 납입을 앞두고서 이제 급락을 한 게 파라텍입니다. 그다음에 휴림 로봇은 3D 프린터 우리 뭐 참 로봇 관련인데 이제 로봇 관련해서 휴림 로봇이 이제 적자가 좀 많고요. 그다음에 기타 법인의 지속 매도로 일단 하락세를 시전했고요. M2N은 이제 스틸 드럼, 석유화학 제품의 어떤 철강, 포장 용기를 만드는 제조업체인데요. 최근에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날은 외국인과 투신의 대량 매도로 하락 반전. 우리가 보면 이제 이런 투자자별 매면 동향을 봤을 때 이제 외국인하고 투신이 동반 매도할 때는 주가 급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항상 이제 자기가 보유하는 종목이 어떤 그 외국인이나 투신의 흐름을 봐야 되는데 사실 이런 어떤 외국인의 투신의 동향이 장중에는 우리 HT에서 잘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개인들이 그만큼
이런 정보에서 늦는데 그렇죠. 기관들은 대충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런 어떤 우리가 어떤 특정한 종목, 모르는 종목을 할 때는 이런 추신하고 외국인의 동향이 중요한데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네. 이제 그거를 실시간으로 파악이 안 되는. 그다음에 이제 코아시아 옵틱스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는데 네. 스마트폰 강황 렌즈 상장 말씀드렸는데 10개월 만에 거래 재개 후에 일단 이틀 연속 하락세를 했고요. 그다음에 일단은 아까 보면 이제 상장이 이제 유지가 되느냐 적격정 심사해 가지고 일단은 유지가 되는 걸 했는데 일단 이틀 연속 아마 전날도 빠졌고 이날도 이제 하락세를 완치를 못했습니다. 그다음 유일 에너테크는 일단은 2차 전지 조립공조 설비 생산 전문 업체인데 기간에 대량 매도로 급락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샘시 에너스는 역시 5월 20일 날 신규 상장주인데 그랬죠. 이틀 연속 급등 후에 이틀 연속 더 급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삼형 SNC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습도 센서 관련 회사죠. 그래서 아마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 이제 IM은 전자 제품에 적용되는 강 모듈 부품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고요. 사업 부분 크게 이제 옵티컬 솔루션, 모바일 두 개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중국에 관련 이런 유한공사 6개 회사를 일단은 자회사로 두고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간 스마트폰 시장 성장세가 둔화되고 스트리밍 서비스가 보급하다며 동사 제품의 수요가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폴더블 폰이라든가 5G 스마트폰 등장으로 인해서 시장 성장이 기대가 되는데 네. 회사 내용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아.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매출액도 작년에 전년 동기 대비 약 30%가 감소한 좀 안 좋은 실적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고요. 역시 그러면서 일단은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하는 모습 보이면서 최근에 이제 보면은 외국인들이 오히려 이 종목은 살 때는 빠지고 팔 때는 오르니까 이건 아마 수급 주체가 어떤 개인으로 보고 그다음에 기타 법인이 또 매수를 해서 뭐 조금 그날은 좀 빠졌지만 25일은 빠졌지만 다시 어제 그제는 좀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차트 자체가 일단은 워낙 급등한 상태고 이제 거의 어느 정도 하락을 했는데 일단은 60일선까지 빠져 있는데 일단 60일선이 지지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아마 네. 60일선이 아마 계속 지지가 된다면은 그다음에 이제 5일선이 돌아서려면 약 한 다음 주 중반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만약 네. 5일선 돌아서는 모습 보시고 우리가 대응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캐스텍 코리아 98년도에 설립이 되어 있고요. 전자 제품 및 자동차 부품을 주물 공정 사실 뭐 주물하는 회사들이 많지 않은데 일단은 주물 공정을 통해서 생산 판매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주물 제조 판매, 주물 기술 컨설팅, 주물 설비 제조, 절삭 가공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컴프레서 부품 중에 고정 스크롤과 이동 스크롤 및 메인 프레임을 생산해서 공급하고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국내는 이제 LG전자의 에어컨과 냉장고에 일단은 부품을 공급하고 중국 현지 LG전자와 삼성전자에도 일단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적이 작년도에 적자 전환이 됐는데 아마 적자 규모가 92억 정도, 매출액은 한 30% 줄었고 일단은 적자 전환이 되면서 캐스텍 코리아 일단은 하락세를 일단은 면치 못했습니다. 네, 캐스텍 코리아. 그다음에 이제 이 종목 역시 수급을 보면은 이제 외국인들이 일단은 많이 파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네, 차트 역시 4,200원에서 급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이제 120선까지 내려왔는데 아마 워낙 급락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만약에 유지될 수 있으면은 다시 한번 상승 시도를 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휴먼에는 일단은 외국인의 매도를 해서 5일 연속 하락했는데 85년에 설립이 돼서 97년도에 상장이 됐습니다. 철 스크랩, 철강제 국내 유통 및 수출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블록체인 기술 사업과 보안 솔루션 기술 및 제품 개발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호텔 앤 리조트 사업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2019년에 블록체인 업체 아마 글로스파의 지분을 74%를 인수함으로써 일단 자회사로 편입을 했는데 역시 이 회사 역시 계속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그래서 보면은 이 종목도 외국인의 매도에서로 거의 이제 5일 연속 매도를 했는데 26일 날 상한가를 기록해서 이제 다시 주가가 이제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워낙 많이 빠지다 보니까 26일 날 투신이 조금만 이렇게 매수를 했는데도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어제는 투신이 다시 이제 매도로 전환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더 상승세를 이어갔다. 그래서 주가가 거의 바닥에서 일단은 좀 회복하는 모습 보이면서 일단 5일선이 돌아섰거든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오늘도 좀 좋은 흐름을 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휴먼은 워낙 뭐 많이 급락을 했기 때문에 뭐 RSI도 지금 바닥에서 탈출하는 모습이니까 한번 지켜봐야 된다 생각이 되고요. 이제 파라텍은 일단은 유상증자 납입일이 오늘이거든요. 그래서 어제 이제 25일 날 좀 급락을 했는데 이 회사는 일단은 97년도에 코스닥에 상장이 됐고요. 주로 이제 그 소방 장치, 우리 뭐 소방서 관련해 가지고 스프링클러 헤드라든가 자동화 장치, 네. 소방용 이런 어떤 밸브를 생산해서 우리가 이제 소방 관련 테마주 할 때는 항상 파라텍이 이제 등장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국내 최초로 소방 제품의 어떤 국가 검증을 75년을 획득을 했고요. 2000년대 들어서는 신축 배관, 스프링클러, 밸브 제품을 UL, FM 인증을 했는데 작년에 일단은 흑자 전환으로 돌아섰고요. 지금 보시면 이제 25일 날 좀 빠졌지만 오히려 26일, 27일은 일단은 상승세로 일단은 돌아선 모습인데 일단 RSI가 일단은 바닥에서 일단 탈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화요일까지 확인을 좀 해보셨습니다. 휴먼엔 철스크랩과 철강제 국내 유통사로 지금 휴먼엔과 거기에 이어서 제조업 전문 건설업인 파라텍까지 화요일장에서 하락 상위 종목까지 좀 살펴보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또 좀 수요일에 또 하락을 한 종목을 좀 살펴볼 텐데요. 어떤 종목들이 하락의 상위 랭킹을 또 기록을 했는지 함께 좀 확인해 보시고요. 어떤 사유로 또 하락을 하게 되었는지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26일자 어떤 종목들이 하락을 했나요? 네, 일단 5월 26일에는 일단 PM 풍년. 네. PM 풍년은 아시다시피 일단은 뭡니까? 우리 김동연 전 총리 관련주로 해서 주가가 이제 많이 올랐었는데 네. 최근에 이제 그 주가 급등하니까는 거래소에서 이제 조회 공시 요구가 들어왔거든요. 근데 네. 이제 회사에서는 뭐 시장 변동에 영향을 미칠 만한 사항이 전혀 없다. 그래서 일단은 뭐 공시 규정상 중요한 공시 사항이 없다. 일단은 뭐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를 공시를 안 하고 네. 약간 두리뭉실하게 이제 공시를 했는데 일단은 10%대 하락을 됐고요. 그다음에 바이오로그 디바이스는 투자 심리 가열 종목, 그다음에 외국인하고 투신의 대량 매도로 일단은 9%대 하락을 했고요. 미래 컴퍼니는 외국인 네. 기관, 특히 이제 연기금의 대량 매도로 하락을 했고요. K시트는 일단은 최근에 올랐던 디지털 화폐 관련주들이 동반 하락을 해서 일단 KCT 외국인하고 투신의 대량 매도로 하락세를 기록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진시스템은 신규 상장인데 네. 공모가 대비 하회로 일단은 마감을 했습니다. 아마 공모주 하신 분들은 굉장히 네. 마음이 아팠을 텐데 일단은 공모보다 빠졌기 때문에 일단은 손실이 불가피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젠큐릭스 이게 이제 분자 진단과 바이오마커 전문 기업인데 최근에 전일에 코로나19 자가 진단용 분자 진단 실용화 연구 개발 사업에 선정됨으로써 급등을 했는데 이날은 이제 외국인과 투신의 대량 매도로 일단은 급락을 했습니다. 로지시스 KCS는 역시 디지털 화폐주가 동반 하락하면서 이제 외국인들이 일단은 매도에 가산함으로써 일단은 8%대 7% 하락을 했고요. 그다음에 LG화학은 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대량 매도에서 이제 LG화학 매도 보고서 CS가 25일 날 네. LG화학 목표 주가를 무려 130만 원에서 절반 수준은 68만 원으로 큰 폭으로 하향 조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중국에서 일단은 생산한 ESS 에너지 저장 자체에서 어떤 그 화재 그런 위험이 있다래 가지고 약 4천억 정도를 자발적으로 리콜을 했다. 그래서 아마 상반기 중에 충당금으로 이제 반영이 되면서 일단은 LG화학에 대한 어떤 안 좋은 뉴스가 나와서 급락을 했는데 오늘은 조금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애니플러스는 일단은 뉴스 애니메이션 어떤 콘텐츠 기업인데 아마 윤석열 관련주로도 일단 테마주를 묶였었는데 최근에 급등에 따른 반락해가지고 일단 기간에 대량 매도로 일단은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PM 풍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PM 풍년은 일단은 세강 알루미늄 공업사로 설립된 게 54년, 굉장히 오래된 기업이죠. 그래서 그렇죠. 95년도에 코스닥에 상장이 됐는데
주로 이제 알루미늄이나 스테인리스 기류 제조, 판매업, 그러니까 알루미늄 관련 회사를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전기용품 제조,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회사인데, 일단 주방용품 산업도 일단은 여러 가지 뭐 상품이 나오고 있지만은 아마 이제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분야가 아니겠나가 생각이 되는데, 매출액은 계속 500억대 꾸준히 유지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 5억 정도 이렇게 수익을 냈는데 영업이익 자체는 그렇게 높지 않는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종목이 26일 날 크게 하락을 했는데, 뭐 특별한 이유는 없이 일단은 투신이 좀 팔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타 법인에서 일단은 팔았습니다. 뭐 특별한 뭐 이유는 없는데 일단은 네. 이제 어떤 부인 공시 비슷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매도서가 물리면서 하락한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차트도 워낙 뭐 많이 올랐어요. 그러네요. 거의 5,000원대에서 3월 말에 거의 뭐 4,000원대였는데 네. 거의 14,000원, 세 배로 3배 올랐네요. 오르면서 이 정도 하락은 뭐 감수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RSI는 일단은 과열 구간에서 이탈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네. 바이오로그 디바이스는 2012년에 설립된 회사인데 네.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부품 및 부품을 제조 및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뭐 휴대용 카메라에 액추에이터가 있거든요. 네. 거기에 이제 우리 자동 조절 장치, 오토 포커스, 그걸 이제 생산하는 회사가 되는데, 여러 가지 뭐 VCM이라든가 ISM 모듈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네. 그래서 아마 지문 인식 센서 및 알고리즘과 소프트웨어 개발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세 가지 BF10A, 30A, 50A의 어떤 개발을 완료했고, 그다음에 지금은 70A를 개발 중에 있다. 그러나 작년도에는 일단은 매출액은 좀 늘었지만 오히려 적자 전환을 했다. 그래서 오늘 이날 이제 뭐 하락을 했는데, 아마 투자 심리 과열 종목, 그다음에 외국인 투신이 대량 매도해서 일단은 이제 하락세를 면치 못해서, 근데 26일, 25일 이제 외국인 투신이 대량 매도해가지고 주가가 좀 하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차트도 워낙 보시면 이 종목도 거의 1,700원에서 3배 올랐기 때문에 뭐 이런 하락은 뭐 크게 뭐 개의치 않아도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래컴퍼니는 일단은 2005년에 일단은 코스닥 시장에 상장이 됐는데, 이제 회사명이 이제 두 번 바뀌었어요. 네. 이 회사는 이제 반도체,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와 터치 패널을 생산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신규 사업으로 뭐 3D 신규 모듈 및 센서 모델, 그다음에 이제 수술 로봇, 복강력 수술 로봇 진행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과연 성공할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성공하면 뭐 우리가 앞으로도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로봇이 수술하는 시대가 올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뭐 싱가포르라든가 이제 세계적으로 인도라든가 이미 그 시작을 했는데, 네. 우리나라는 이제 아직 뭐 그 시도하는 회사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아직은 뭐 이렇게 보편화되지 않았는데, 향후에는 아마 이런 거 로봇이 수술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이제 의사들은 어차피 사람이기 때문에 네. 이제 이 수술할 때 손 떨리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로봇은 그렇겠죠. 뭐 손 떨림이 없으니까 오히려 네. 정확하다. 그러니까 보면 정교하고, 통과를 네. 보면 오히려 그런 로봇이 하는 게 오히려 좀 수술에도 어떤 성공률이 높은 것 같아요. 네. 동사는 이제 엣지 뭐 그라인더를 국내 최초 자체 개발에 성공을 했다 가지고 했는데, 이 종목 역시 수익성이 안 좋습니다. 작년에 엄청난 적자를 기록해서 그러네요. 일단은 뭐 외국인 특히 연기금들이 26일 날 대량 매도해가지고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죠. 그래서 지금 거의 뭐 이평선을 이탈한 모습. 아마 지금 추가 하락도 가능한 종목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K시트는 뭐 이게 이제 우리 아시다시피 한국 컴퓨터 지주,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디지털 화폐 관련주 해가지고 이제 올랐었는데, 네. 최근에는 이날은 이제 동반 하락을 했는데, 외국인회가 아마 그 투신이 동시에 매도를 하락을 했는데, 이 회사는 이제 보면은 뭐 한국 마사회라든가 국민체육진흥공단, 동행복권, 그다음에 인천국제공항공사, 그래서 아마 이런 회사의 어떤 그 요구를 수요자 요구에 맞는 어떤 특수 단말 시스템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 효율적인 출구 절차를 위해서 항공 탑승권 판독기, 그다음에 출구 시스템, 게이트 시스템을 개발을 해서 일단은 뭐 매출액은 얼마 안 돼요. 200억이에요. 일단은 영업이익도 9억. 그래서 영업이익이 굉장히 낮은 회사인데, 이날은 아마 우리 외국인하고 투신이 대량 매도해가지고 일단은 하락을 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워낙 그동안에 올랐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여기서 크게 빠지지 않는다면 아마 정고점 돌파를 다시 시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진스템은 우리 이제 공모주 관련해 가지고 분자 진단 기업이죠. 그다음에 이 종목도 공모가 대비 근데 하락을 마감했는데, 역시 우리 첫날 보시면은 이제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대량 매도했죠, 첫날. 네. 제가 볼 때는 이날 이제 하락을 했고요.
뭐 차트는 의미가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날 어제죠. 행남사가 이제 상장 폐지를 했는데 어떤 그 정리 매매인데 거의 90% 가까이 급락을 했거든요. 아마 이제 2019년에 이제 회계 처리 기준 위반으로 해가지고 일단 상장 적개성 실질 심사를 받았는데 적자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LG는 아까 말씀드렸죠. 그렇죠. 인적 발표에서 급등을 해서 이제 어제는 이제 한꺼번에 반영해서 하락을 했다는 거고, 유로는 일단은 데이터댐 관련주 가지면 스토리 서버 유통업인데 외국인의 대량 매도로 해서 이날 하락을 했고요. 셀르메더는 이제 mRNA 백신 관련제 가지고 그동안에 또 올랐었는데 이날은 뭐 외국인들이 대량 매도를 했고 mRNA 관련주들이 또 동반 하락을 했습니다. 시총 3,450억대인데 아이진과 아마 코로나19 mRNA 백신을 같이 합의해서 일단은 개발한다 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틀 연속 급등함으로써 일단 어제는 하락세를 면치 못했고, 그다음에 한일사료는 외국인의 대량 매도 급락을 했습니다. 최근에 뭐 원자재 가격, 곡물 가격 상승으로 해서 아마 강세를 보였는데 이날은 급락을 했고요. 동방성기는 이제 선박용 배관 전문업체인데 가덕도 신고한 관련지인데 아마 외국인의 매도로 하락 반전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현제약은 정부가 mRNA 컨소시엄 구축한다 해가지고 급등을 했었는데 단기 과열 종목 지정 및 CB 발행 결정으로 반락을 했고요. 미포조선은 수주는 좋지만 실적이 안 좋다 해가지고 또 외국인 기관에 대량 매도해서 지금 보면 조선 관련주들이 좀 안 좋게 보는 시각이 좀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토론은 러시아 백신 관련자 가지고 외국인과 투신의 대량 매도, 그다음에 네오리즈는 유무선 보안 솔루션 및 화장품 사업 영위를 하고 있는데 CB 발행 공시에 지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행남사 차트 보시면은 어제 거래 재개됐는데 많이 빠졌고요. 그러네요. LG도 뭐 많이 빠진 모습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로 뭐 이거는 개별 종목인데 일단은 이 종목도 거의 많이 올랐었는데 어제 이제 하락을 했고요. 그다음에 셀르메도 종목 보시면은 했는데 일단은 제가 여기까지 일단은 마치겠습니다. 네, 최동기 전문가와 오늘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오프닝벨 2부와 함께 하셨습니다. 5월 하면은 또 계절의 여왕이라고 불리우는데요. 봄날씨 참 변덕스러운 것 같습니다. 오늘 전국에 비가 좀 내리고 있죠. 시간당 20에서 30mm 내리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다가 폭우에다가 태풍급 돌풍에다가 우박까지 내리고 있습니다. 빗길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행복한 주말 되시고 저희는 월요일 오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죠.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